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지수는 뭐 그냥 큰 의미 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네.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신가요? 지금 계속 이제 코스피 차트만 본다 네. 하더라도요. 음봉으로 지금 4일째 뚝뚝뚝뚝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올라갈 때 음봉으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거면 보통은 양봉으로 뚝뚝뚝뚝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려다가 말고 올라가려다가 말고 올라가려다가 말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 올라갈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차트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빗대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안 줄래요.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뭐 한다고 말했는데 그럴 거면 뭐 한다고 준다고 했냐 이런 느낌으로 가버리는 거라서 지수가 아침에 시가가 뜬다라는 것은요. 지금 미국장이 반등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야 어제 3시 반부터 오늘 아침 9시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장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장도 올라가겠지. 그러면 내가 현금 들고 있을 게 아니야. 신규 매수 해야 되겠어. 추가 매수 해야 되겠어. 내 종목 보니까 반등이 좀 나갈 것 같아. 추가 매수 해야 되겠어 라고 아침에 얼마나 많은 결단을 내렸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시가가 빵 뜨고 출발하니까 어때요? 그래 내가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홧김에 매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를 지금 어때요? 매도 물량으로 눌려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사람들이 사려고 막 기대를 했지만 시가가 뜨는 거 보고 확신까지 해서 매수에 임했지만 전부 다 물리게 되는 뭔가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괜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한 속임수가 되는 거고 이렇게 속인다는 것 자체가 의도가 좋은 의도는 아닐 겁니다. 그 말은 올라갈 것처럼 해놓고 안 간다라는 것은요. 올라갈 것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사게끔 부추기고 매도를 하고 있다. 결국은 내려가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식은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어떤 기술적으로 뭐 예술을 하는 것인가 선을 그으면서 수학을 하는 것인가 과학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심리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심리전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일까? 이건 지금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지금 이 반등에서 매수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계속 사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음봉으로 올라가는 시장이 많이 있었는가 하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음봉으로 올라가는 시장이 나오게 되면은 크게 상승하지도 못하고 뒤에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음봉으로 올라가다가 빠지는 구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올라갈 때 이렇게 힘있게 올라가지 못하고 음봉으로 이렇게 뭔가 조금 막 버벅거리거나 움직이지를 못하는 자리들, 올라갈 때 힘있게 가지 못하고 버벅거리는 자리들이 있어요. 뭐 캔들의 모양이 몇 개가 나오고 뭐 한 개가 나와야 된다, 두 개가 나와야 된다, 뭐 캔들 길이가 어찌해야 되고 뭐 어제보다 종가보다 어떻게 된다, 이런 그런 뭐 세세한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려다가 안 간다라는 느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하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가려다가 안 간다. 가는 게 아니라 힘들어한다라는 그런 관점. 그러면 어때요? 얘가 지금 힘들어하니까 힘이 빠졌다라는 거고 올라갈 힘은 별로 없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해석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렇게 바라본다면 역시 차트는 지금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저점에 2600포인트가 지금 저점으로 최근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저기를 지켜줄지 아니면 밀려 내려갈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좀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2800포인트가 자리가 지난 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 저기를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은 돌파된 자리들은 지지 라인이 되고 그 반대로 무너지게 되면은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게 저항과 지지의 어떤 기본 룰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지금 지지 라인이었던 자리가 올라오다가 맞고 떨어질 자리가 되어 있으니 올라가봤자 2850포인트까지 가면은 버거워할 것이고 지금 그 전부터 버거워하고 있다는 것은 거기까지 안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요. 어찌됐든 그러면은 밑으로 밀렸을 때 또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는 건데 추가 하락은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근데 그냥 시장이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오미크론 확진자가 증가는 하고 있지만 위중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죠. 야, 이거 확진자가 증가하니까 미국은 이제 마스크를 집어 던지고 있더라. 그러니 이제는 위드 코로나가 진짜로 진행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경기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리오프닝이다 라고 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막 급등하고 올라가죠. 경기 재개가 될 거란 기대감 때문에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경기가 리오프닝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확장 재정 정책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전부 다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겠죠.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돈을 빌려줬던 것도 야 이제 경기 풀렸는데 뭘 오프닝 해줬잖아. 이젠 돈 빌려줄 필요가 없지 않니? 돈 갚아가 되는 거고 이자를 유예해줬던 것도 이제 내야지라는 느낌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적자 국채가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되고 있죠.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은행이 자산 관리를 하잖아요. 고객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해주지만 그들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 투자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보통은 채권을 사게 됩니다. 국채를 사게 되죠. 근데 국채를 사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이자를 받아야지라고 했는데 국가가 이럽니다. 야 미안하다 세금을 많이 못 걷어가지고 못 주겠는데 야 그리고 이번에 내가 지금 뭐 내놓은 정책들이 있잖니. 내가 얼마나 지금 돈을 많이 이렇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주기로 했어. 그래서 미안한데 네 돈은 못 주겠다. 이래버리면 은행들은 돈을 못 받는 게 되고 그게 손실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고객들이 돈을 못 주게 되고 고객들 돈 내놔라 하고 그럼 파업이 납니다. 그게 은행 부도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태가 발생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리스크들이 보여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역시나 계속 발을 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거시적 경제 관점을 다 무시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거시적 경제 관점으로 봤을 때 지수는 지금 여기 있는 게 조금 이상할 정도로 잘 버티고 있을 뿐인 거예요. 어찌됐든 여기서 버틴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부자들이 세력들이 빠져나갈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여기에 버티고 있는 건지는 까봐야 아는 내용이 될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느 부자도 서민을 생각해주는 부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결국 여기서 버텼다 올라가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제도 갈 것처럼 하면서 속이고 안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약간 저는 조금 이렇게 삐딱하게 본다라고 속된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수가 밀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은 정말로 극악무도한 그 하락으로 인해서 손절을 하거나 패닉이 나왔을 때 세력들은 부자들은 싸게 주워 담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돈이 물려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손절하게 된다면 싸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저도 싸게 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문가는 사람이 개미를 생각해서 떨어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라고 하는데 저도 돈 벌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돈 벌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승부인데 그렇게 생각해 줄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돈 벌어야죠. 떨어져야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현금한 사람들도 지금 떨어져야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냉정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돈 벌러 왔는데 감정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적이지 않고 합리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막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로 뭐 화장품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화장품 관련주 더 많이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아모레퍼시픽의 반등이 나왔어요. 저는 화장품 관련주가 앞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지금 이 상승은 계속 폭등이 이어나갈 상승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원리를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 예능이라던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울다가 한 번씩 웃을 때가 있어요. 정말 슬픈 장면, 감동적인 장면이 나왔는데 각종 뭐 코미디언들이 그때 약간 분위기를 무마하기 위해서 웃기려고 뭔가 이렇게 드립을 던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죠? 울다가 갑자기 피식하고 웃지만 눈물이 사라진다든지 갑자기 하하하 이렇게 웃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슬픈 분위기와 우는 분위기는 있는데 잠깐 잠깐 웃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울음이 살짝 그쳐지는 정도의 효과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락을 멈추는 정도의 상승인 거지 상승이 나가려고 하는 상승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밑에서 이제는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고 화장품 관련주를 사겠다라고 노려보고 계셨던 분들은 살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이제는 16만 원 이하에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들고 계시는 분들도 추가 매수할 자리가 이제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신호일 뿐인 거지 이제부터 간다 사야 되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해야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 여기 16만 원대에서 다시 또 우리가 자리를 잡는 걸 보고 그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가 오늘 테마 때문에 급등 나왔지만 앞으로 저는 화장품 관련주 충분히 올라갈 거라 보기 때문에 저점 자리 잡으면은 비중을 확 실어도 좋겠다. 그렇게 확 실을 수 있는 신호가 오늘 나온 거다. 그러나 신호가 나왔으나 매수 타이밍은 한참 뒤가 될 것이다라는 조언만 들어보신다면은 역시 지수는 아직도 힘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만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아직까지 우리 시장 자체가 올라갈 힘이 없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오늘 뭐 시작 전부터 시작하고 나서 아모레퍼시픽 댓글창에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문의를 해주고 계신데 뭐 물론 올라갈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오늘 같은 흐름이 연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셨고요. 16만 원 부근에서 또 자리를 잡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아, 네. 덱스터인데요. 네. 31,000원에 10% 가지고 있습니다. 예, 31,000원에 10%. 알겠습니다. 덱스터 오늘 이제 장 초반에 이제 반짝 급등이 나왔는데 그거 다 반납을 했네요, 멘토님. 아무튼 덱스터 지금 계속해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덱스턴 제가 상담한 기억이 납니다. 네. 한 두어 달 전인 것 같은데 이제 고점에 사서 물린 분을 제가 상담했던 적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 저점 28,000원짜리 이 자리쯤에서 상담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28,000원, 29,000원짜리가 밀리면 손절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고점에 잡았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아마 4만 몇천 원대 사셨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여기가 무너지면 손절해야 되는 자리였고요. 그 자리에 사셨기 때문에 손절 타이밍 지나가서 이제는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이거 다시 시청자님 본전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N자 반등이라는 것이 보통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나 그래도 강력하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상승의 가능성은 있으나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올라온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음을 준비를 해야 돼요. 손실 날 가능성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럼 손실 날 가능성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느냐? 내가 잘못 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 잘못이니까 그 손실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놓고 손실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심보가 고약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께 항상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객관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내 마음이 감정적으로 뭐 이랬으면 좋겠네, 저랬으면 좋겠네 이렇게 바라는 바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거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자리고요. 지금은 뭐 15,000원 정도까지는 전 더 밀릴 수 있다고도 봅니다. 지금 더 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요. 회사가 재물을 쭉 이렇게 내려가서 보게 되면 돈을 벌고 있는지 안 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영업이익이 좀 어떤 것 같아요? 마이너스네요. 뒤로 갈수록 마이너스 빨간불이 켜져 있죠. 그죠? 그럼 돈을 벌고 있다는 네. 겁니까? 돈을 잃고 있다는 겁니까? 잃고 있는 거죠. 네, 돈을 벌지도 못하고 안 버는 걸 떠나가지고 오히려 잃고 있는 기업에 지금 그렇게 비싸게 고가에 샀으니까 어때요? 떨어지는 거를 감수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이제 왜 제가 네. 잘못 샀다는지 이해가 됐나요? 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각종 그냥 테마, 와, 메타버스다, 테마다, 이거는 뭐 앞으로 그 급등 나온다, 앞으로 잘 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만 샀기 때문에 비싸게 산 거예요. 제대로 알아봤으면 그렇게 안 샀겠죠. 어쨌든 15,000원까지는 밀릴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저기까지 내려갔을 때는 매수가랑 괴리감이 좀 많이 멀어지잖아요. 막 한 반토막이 나는 자리잖아요. 그죠? 예. 저기까지 떨어지면 손실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저기서 자리를 잡아준다면 테마가 끝난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손실을 좀 줄이거나 수익을 조금 내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15,000원까지 떨어졌을 때는 자리 잡는 거 보고 추가 매수하는 것이 좋고요. 지금은 추가 매수를 안 해도 여기서 반등이 나오거나 급등이 나오면 손실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3만 원까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손실이 막 크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선 추가 매수 없이 그냥 들고 가서 3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29,000원대부터 그냥 손실이 좀 나더라도 매도하는 게 맞다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아, 네. 간단하죠. 손실을 날 15,000원까지 각오를 하면 돼요. 예, 그러면 15,000원까지 밀리면 그때 추가 매수 조금 더 하고요. 그때는 전화 한번 주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15,000원까지 아, 떨어졌을 때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저기서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건데 자리 잡는 걸 보고 전화 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아,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네, 전략을 알겠습니다. 짜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저 LS 네, LS 매수가랑 비중은요? 56,900원에 40%. 56,900원에 40%. 알겠습니다. LS 어제 또 LS 일렉트릭 상담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깜짝 놀란 그런 기억이 있는데 LS 또 오늘 들어왔네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LS 일렉트릭 깜짝 놀랄 네, 기억인가요? 물적 분할 때문에 아, 멘토님과 같이 분노를 했죠. 그랬었나요? 예. 네. 뭐 물적 분할은 진짜 기업이 투자자를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동이 맞는데 그렇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택을 한 거고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일이 발생이 된 건데 맞아요. 투자를 하면은 사실 뭐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뭐 횡령 배임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게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물적 분할하는 회사들은 우리가 손절하는 게 맞는 거고 네. 근데 이제 LS와 같은 이런 자리 실적은 좋은데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자리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청자님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좀 달라집니다. 이거는 시청자님께서 뭔가 나는 좀 빠르게 결과를 내고 싶었고 빨리 수익을 내고 싶었고 이거 빨리 필요한 돈입니다 라고 한다면 오래 들고 가면 안 되는 종목이니까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되겠죠. 근데 나는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이거 내려갔다가 올라올 지연정 뭐 한 2년이든 3년이든 난 들고 갈 의향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니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 종목은 그냥 들고 가시면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작년에서도 배당까지 저거 하고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어찌됐든 그거는 그건데 이제 지금부터의 계획이 중요하다는 거죠. 애초에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 아닌지에 따라서 저의 상담 대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장기 투자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장기로 가져갈 겁니다. 장기로 가져가실 거라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기업이에요. 정말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을 좀 받아가면서 가져간다면은 매년 나름 배당은 보너스처럼 챙겨 나가고 그리고 가져가는 데 있어가지고 주가만 조금 낮춰놓을 수만 있다면 시간이 흘렀을 때 돈을 벌 수 있게끔 매수가를 좀 낮춰놓는 작업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 말은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가를 좀 낮출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비중이 좀 많아서 주가 낮추려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느냐. 지금 아래쪽에 보면은 얘는 3만 한 5천 원쯤 되면 올라가는 그런 습관이 있죠. 그죠? 그런 거를 네. 이때까지 계속 보여줬어요. 3만 5천 원쯤까지 내려가면 올라가고 3만 5천 원까지 내려가면 올라가고 하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살 거면 3만 5천 원에 가깝게 산다고 생각하고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3만 5천 원까지 안 오면은 시청자님이 뭐 하시면 되냐면요. 이 종목은 그냥 앞으로 안 보면 돼요. 계속 보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냥 배당 받을 때가 되면 연말쯤에 한번 보고 3만 5천 원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야 되는 거지. 장기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시세가 뭐 오늘 조금 1% 올랐어요. 2% 올랐어요. 오늘 좀 떨어졌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3만 5천 원까지 빠지거나 4만 원 이하로 빠지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신다면 제가 추가 매수를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추가 매수를 아주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한 80%나 100%까지 비중을 늘리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려면 좀 공격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좀 분석을 좀 잘하고 많이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4만 원짜리에서 한 두어 달 정도는 조금 지켜보다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4만 원 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조금 이제 뭐 비중이 너무 커지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은 지금 약간 반등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살짝 반등 나올 때 5만 5천 원짜리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셔야 됩니다. 비중이 많으면은 무거워서 이도저도 못해요.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드렸습니다. 반등 나올 때 5만 5천 원부터 비중을 절반 줄이자. 그리고 좋은 기업이니까 4만 원 이하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장기로 본다면은 어차피 일시적으로 4만 원 빠지고 다시 올라올 기업이기 때문에 빠졌을 때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멀리 보면요. 예. 그래서 떨어지면은 다시 한번 전화를 달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 두 다리 쭉 뻗어서도 괜찮다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예. 종목 도와드릴까요? OCI 좀 부탁합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0만 원에 30%입니다. 10만 원에 30%. 알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조금 한 달쯤 됐나? 한 달 정도요. 알겠습니다. OCI는 뭐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10년 만에 최고 영업이익 또 발표하고 실적은 일단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주가는 아직까지도 계속 떨어지네요. 어떻게 그 보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요? 네.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못 따라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개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은 실적이 잘 나올 거를 몰랐을까요? 작년부터 좋을 거라고 이야기 나왔었어요. 계속 매 분기마다 실적 최고다, 실적 네. 최고다, 좋을 거다, 태양광 장난 아니다, 신재생이다, 뭐 어쩐다, 저쩐다, 실적 최고다. 그렇게 해서 주가가 이때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럼 지금 뉴스가 나오면요, 볼장 네. 다 본 거잖아요. 뒷북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을 투자를 해서 올라갈 때 팔아야 된다. 아모레퍼시픽이 딱 그런 관점이거든요. 실적이 우려가 된다 할 때 사가지고 아니네, 좋네, 흑자가 나네, 괜찮네, 선방하네, 앞으로 성장하네 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팔아면 해야 되는 건데 그 뉴스가 나와서 자 2022년 실적 보니까는 흑자입니다 하고 2023년에 사겠다는 거는 이상한 생각이에요. 그게 무슨 투자입니까? 그건 투자가 아니죠. 따라가는 거지. 마찬가지로 OCI를 지금 사겠다라고 하는 건요. 다 반영되고 난 다음에 끝물인 걸 사겠다라고 하는 건데 다 타고 남은 쟤를 지금 손에 쥐신 겁니다.
살 수 있는 장작을 손에 쥐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투자라는 것은 재를 주는 게 아니라 장작을 쥐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럼 종목 교체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지금 이 종목은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내려가지만은 않고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면서 저는 전체적으로 우하향의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등 나와봤자 저는 11만 원에서 12만 원까지밖에 올라가지를 못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까지 반등이 나올 때 잘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밀릴 때는 굳이 들고 가서 뭐 손실 보거나 물릴 이유는 전혀 없어요. 10만 원이라는 가격이 조금 애매한 가격이라서 손실은 클 수밖에 없는데 손절 라인을 9만 원대를 잡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9만 원대 잡고 손절하시고 밑으로 빠지면은 6만 원에 가깝게 매수를 다시 하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이 종목 교체를 한다면요. 그러면은 부산 종목 같은 거는 바꿔치기 해도 괜찮나요? 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안 들립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목 교체를 할 것 같으면 네. 그 두산 종목으로 해도 그건 시청자님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이나 OCI나 제 눈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제가 종목 교체를 함부로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매수 관점이 이러면 다른 종목을 사시더라도 똑같이 물려가지고 또 똑같은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매수 관점을 바꿔야 되고 공부를 먼저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는 정리하시고 한 달 정도 공부를 다시 하시고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유튜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대성님께서 이지바이오 5,300원에 50% 올해 안에 웃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올해 안에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위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주식을 할 때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언제까지라는 기한을 정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내가 내 스스로 괴롭게 자기 감옥에 가둬놓겠다는 네. 거예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까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날 때까지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손실이 났을 때 우리가 망연자실하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게 분할 매수, 네. 추가 매수, 그런 걸 통해서 매수가를 낮춰놓는 작업을 해놔라.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유리해지지 않느냐. 네. 처음 실수할 수 있죠. 10만 원 살 수도 있죠. 9만 원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해서 우리가 2만 원까지 낮춰놓는다면 처음 매수가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산 그 가격을 토대로 나오는 그 손실률을 보고 괴로워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떨어졌을 때 뭐 어떻게 자리 잡았을 때 어떻게 할까에 대한 문제인 네. 거죠. 그러면 이지바이오도 지금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5,000원에 50%나 샀기 때문에 5,300원 50%나 샀기 때문에 스스로 괴로운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비중이 많거든요. 추가 매수하자니 돈은 없고 추가 매수하자니 비중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답도 없을 것 같고 이거 들어가도 되는 기업 맞나 싶고 실적을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계속 떨어지니까 추가 매수하기가 두렵고 비중이 많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상황을 이상하게 만들어 놔버린 거죠. 50%를 왜 들어갔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 비중은 적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떨어졌을 때 비중을 천천히 늘려간다.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무거워지고 올라갈수록 가벼워져야 되는 게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등산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등산 올라가기 전에 바닥에서 뭐 합니까? 뭐 먹을 거 싸들고 가고 도시락 싸들고 가고 하는데 올라가서 어때요? 올라가는 동안 배고파서 먹으면서 가방이 점점 비워지잖아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내려올 때는 쓰레기도 좀 주워가면서 다시 또 무겁게 만들면 되는 거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비중이 적게 내려갈 때 비중이 키워져야 된다는 관점만 기억하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50% 안 사요. 이건 비중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고 올해 안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일단 지금은 바닥을 여기 아래쪽인 지난번에 횡보했던 자리죠. 요 아래쪽 4,000원짜리 가까워지면은 저는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자리 잡으면은 아마 올해 안에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여기가 자리 잡히면은 상승 나올 테니 비중부터 빨리 줄여라 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내려가게 되면 2,000원까지 내려갈 수는 있으나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 정도 왔을 때는 오히려 비중을 조금 공격적으로 싣는 게 낫다. 떨어지는 건 무서워하지는 말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딸기곤듀님께서 신화인터텍 3,850원에 30% 가져가도 될까요? 추매를 해야 될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일단 이분도 비중이 30%면 적은 비중은 아니에요. 네. 적은 비중으로 들어가신 건 아니고 회사가 그래도 나름 이렇게 흑자가 나고는 있긴 한데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볼 때 뭐 이 회사가 뭐 하는 기업인가 뭐 어떤 특성을 가졌는가 잘 모르시겠다고 한다면은 이것만 기억해 보세요. 지금 매출이 2,500억이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81억이에요. 영업이익이 높지는 않은 편이죠. 그러니까 매출에 비해서는
뭔가 영업이익이 작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걸까? 2,400억인데 20억 벌었죠. 그거 왜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걸까? 와, 많이 안 남네 싶죠. 이런 기업들이 부품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하청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인플레이션과 환율 이런 거에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손실을 계약을 통해서 납품해야 되는 납품 단가는 고정적인데 자꾸 원가가 올라가니까 이율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투자했을 때 별로 좋은 일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이런 말씀드린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마구잡이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좀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신화 인턴텍 어떻게 하면 되죠? 반등이 나올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팔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이거 지금 우하향하면서 떨어져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1,500원, 1,000원까지 떨어져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니까 우리는 반등 나오면은 정리하고 나가자. 지금 이 자리 반등 한번 줄 것 같은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반등 주면은 본전 가깝게 빨리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타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대한해운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300원에 30%요. 3,300원에 30%. 예, 알겠습니다. 대한해운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꽤 높네요, 멘토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것도 이제 제가 방송에서 흔히 표현하는 방법 중에 이제 당했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앵커님 보이지 않으세요? 당한 종목이. 매수가만 딱 보고 네. 자리만 보고 그냥 이렇게 주가 급등해서 위에 떠 있는 종목들 보면 아, 당했구나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단히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주가가 급등하면 당한 거예요. 근데 지나가 봐야 아는 거지. 사실 살 때는 여기가 윈지를 모르는 거죠. 보통 근데 안 사람들은. 들어가면 돼요. 적당히 올라갔다 싶으면 안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적당히 올라가서 더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또 여기서 들어가는 날아가면 거죠. 어떡하지? 네. 그런 거 안 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자리들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막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투자하려고 그래요. 막차일까 아닐까? 저 차가 막차일까 아닐까를 자꾸 베팅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첫 차 타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아, 충분히 자꾸 아침에 일어나서 첫 차 타면 되는데 아, 저 차가 11시 50분인데 막차일까? 아, 한 개 더 있지 않을까? 아, 한 개 더 있을 것 같아요. 좀만 더 놀아볼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뭐 한다고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은 결국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과정에서는 이게 고점인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그냥 고점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뭔 소리가 나오든 무슨 좋은 내용이 나오든 아, 이거 더 가든 말든 간에 나는 이런 거 베팅 안 한다 이런 데서 안 논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데서 굳이 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차를 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물려가지고 답도 없는 상황이 나와 버리는 거죠. 왜요? 막차 놓치면 첫 차까지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투자에서는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올라온 기업들은 대부분 다 그런 과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한해운도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고 역시나 해운 업종들 지금 물류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막차가 끝나면 첫 차까지 기다려야 된다.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첫 차가 언젠지를 모르는 거죠. 계속 그냥 기다리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얼마나 투자가 잘못됐는지를 제가 비율을 통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지금 여기서 오늘 조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일단 가능성은 하나 열렸다는 겁니다. 2,000원대. 2,000원대에서는 반등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보여준 건데 우리 흔히 말하는 바닥 중에서 외바닥이 있고 쌍바닥이 있고 쓰리바닥이라는 게 있어요. 그만큼 바닥을 많이 확인을 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은 이렇게 오늘 보니까 V자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외바닥이 될 거고 한 번 더 확인하면 쌍바닥이 될 거고 한 번 더 확인하면 쓰리바닥이 될 거고 한 번 더 확인하면 포바닥이 될 거죠. 그죠? 네. 그럼 많이 두들겨 봤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맞아요. 많이 확인해 보면 확인을 많이 해봤는데 여기가 단단하고 안전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 그럼 바닥이죠. 그렇죠. 저기가 확인이 많이 되는지를 보고 전화 달라 이 말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조금 더 2,000원짜리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좀에는 안 되는 거고. 당연한 거고요. 네. 2,000원짜리에서 바닥을 잡는지 한 2번에서 네. 3번 정도 확인을 하고 저기서 확인이 되었을 때 전화를 준다면은 이제 추가 매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전략을 짜기가 좀 더 수월해지겠죠. 예, 지금은 알겠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랑 비중은요? 24,300원에 5%입니다. 24,300원에 5%. 알겠습니다. 매수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매수는 오늘 했습니다. 오늘 하셨어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매수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이제 좀 위에서 지금 막차 타는 그런 느낌인가요? 네, 우리 뭐 일을 미루는 걸 다들 좋아하잖아요. 네. 뭐 마감 임박해가지고 뭔가 하는 거 되게 그죠. 좋아하고. 아까 이제 말씀해드렸지만 막차 비유를 해드렸지만 적당히 6, 7시에 가면 막차가 아니에요. 뭐 8시에 가도 막차가 아니고요. 네. 근데 11시, 12시 되면 좀 이제 애매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12시 한 10분 되면 이제 진짜 긴박하죠. 네. 다들 12시 10분에 지금 매매하고 있는 거예요. 좀 진작에 하고 하면 좋은데 그럼 12시 10분에 매매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막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빨리 검색을 해봐야 될 네. 거고 시간이 언젠지 봐야 될 거고 탈까 말까 몸도 엄청나게 긴장이 되어 있고 순발력이 엄청 필요할 거 아닙니까? 막차면은 문 닫히는 순간에 뛰어 들어가야 되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세로 여기서 매매를 해야 돼요. 고가에서 매매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꾼들이 매매한다라고 하잖아요. 꾼들이 매매한다는 것은 호가도 보고 차트도 보고 일봉을 보고 정말 세밀하게 보고 하루 종일 전업으로 모니터 6개, 7개 보면서 이게 막차일까 아닐까 아니면 내가 나가야 되는데 맞으면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한다면요. 오늘 사서 이렇게 전화를 하실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들어가신 분은요. 전화할 여유가 없이 모니터만 보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은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매도해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꾼들이 매매하는 자리고요. 위쪽을 돌파하고 올라가면 26,000원까지 갈 수 있으나 밀리게 되면 바로 또 21,000원까지 밀리는 자리예요. 그거를 오늘 전화할 게 아니라 내가 어디가 밀리면은 이거는 막차라고 보고 난 빨리 그냥 빠져나가겠다라고 스스로가 손절라인 정해놓고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예. 이거는 상담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 전략이 필요한 자리고 그 전략을 세울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자리에 매수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드릴 수 있는 전략을 이미 사셨기 때문에 전략을 좀 제가 짜 드린다면은 23,500원이 밀리면 손절하시는 거라고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반등 나갔을 때 25,000원부터는 분할 매수 그러니까 분할 매도죠. 25,200원, 300원부터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단기 수익을 노리고 매도하신다.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은요. 뉴스 보지 마세요. 아무런 소문도 보지 마시고 커뮤니티 보지 마세요. 그냥 차트만 보시고 손절 라인 정하고 수익 라인 정하고 딱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대한전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800원이고 80%입니다. 네, 2,800원에 80%. 네. 알겠습니다. 비중이 굉장히 많은데요, 멘토님. 계속 밀리고 네.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이거 월요일 상담했던 거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유상증자랑 감자를 이렇게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이거였나요? 감자도 하고 유상증자도 하고 이런 기업들이 별로 좋은 기업이 아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대한전선과 같이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제가 소위 말하는 구걸이다라고 표현을 네. 하고 감자를 해서 자본을 줄였으니까 회사 가치가 줄어들었다. 그렇죠. 자본금이 줄어들었으니 회사 가치도 줄어든 거니까 시가총액도 줄어들어야죠. 그러니까 얘는 반등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떨어지는 일만 남은 기업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기업을 고가에 사신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 기업도 기업적인 윤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가 올랐을 때 유상증자와 감자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도덕적으로 별로 좋지는 않은 거죠.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기업만 탓할 수는 없는 게 내가 그런 걸 알았으면 안 샀을 건데 이렇게 안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몰랐다 내재가 돼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기업은 안 사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주가가 급등한 기업은 안 사는 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게요. 안 좋은 일 터진 기업들 보면 대부분 다 고가를 찍은 기업들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가에 물린 기업들인데 대한전선도 그렇고 신라젠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신라젠도 보시면은 저 막 8,000원, 10,000원까지 내려갔던 기업이 16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저기 물린 분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농성을 하고 시위를 하고 지금 살려달라 이러고 계시는 거고요. 반대로 또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도 볼까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많은 분들께서 그냥 예상치 못하게 발생됐다 하지만은 이미 해먹을 만큼 해먹은 자리에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하면은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훨씬 많은데 사람들이 자꾸 급등했을 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익 내고 싶다고 하시면서 저는 상담을 지금 8년째 하면서요. 사람들이 정말 수익을 내고 싶은 건지 아니면 기부를 하고 싶은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정말 돈을 벌고 싶다면 이렇게 사셔서는 안 돼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사셨고 제가 이렇게 따끔하게 뭐라 드리는 이유는 이번을 통해서 많이 배우셔서 다음번엔 이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 주식을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 같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이치만 깨달으시고 이게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지 한탄하고 그냥 세월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어찌됐든 지금 떨어져 있지만 이런 식으로 무후죽순 계속 떨어지는 기업은 없어요. 반등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반등이 나와 줄 텐데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까지 밀린 다음에 반등이 나갈지가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 1,500원짜리에서 반등 자리를 잡고 반등 나와준다면은 아마 2,1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와 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손실이 그나마 좀 줄어드니까 좋잖아요. 근데 1,000원까지 떨어지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1,800원까지도 안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괴로운 작업이 되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내려갔다가 올라올지 그냥 여기서 버티다가 올라갈지를 제가 확답 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금은 지켜보자가 맞고요. 오늘 좀 밀리는 거 보니까 당장 지금 오늘만 본다면은 더 밀리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1,200원, 1,100원까지 마음을 열어놓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지금 팔 건 아니니까 1,100원 돼도 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손실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손실이 더 커진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등 나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1,100원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반등 나오면은 1,800원이나 2,000원에 가깝게는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떨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기업이긴 해요. 그래서 떨어지면은 그때 다시 한번 보자.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옳다라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오팜이고요. 네, 28,000원에 30%. 28,000원에 30%.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화장품 주더라고요, 멘토님. 네오팜. 맞습니다. 예. 일단 뭐 최근에는 흐름이 좋긴 한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단 실적을 먼저 보도록 하죠. 네. 재무제표를 바로 띄워볼 텐데요. 예.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게 2018년에 19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요. 그리고 2019년에는 23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고요. 그리고 2020년에 219억 조금 줄었네요. 코로나 터지고. 그리고 2021년은요 224억입니다. 뭐 문제가 생겼나요? 아닙니다. 영업이익이 오히려 잘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고 선방하고 있고 그리고 회사가 하고 있는 이 기업 네오팜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토팜이라고 해가지고 뭐 아토피라든지 뭐 피부 트러블 전문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화장품 업계에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투자해야 된다라고 외쳤으니까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는요 지금 뭐 마스크 써가지고 트러블 생긴다든지 그런 분들의 제품을 많이 찾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네오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저점에서 주가가 떨어졌다고 울고 있을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많은 화장품 투자하신 분들이 저를 비난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항상 떨어지고 나면 남 탓이고 올라가면 자기 탓이거든요. 근데 항상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다리면 올라가게 되는 기업들만 저는 좋다고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리고 지수가 안 좋았을 때 밀려 내려가는 것이 절대로 안 좋은 게 아니다. 기업은 괜찮은데 지수가 밀어서 가격이 떨어진 거다. 그러면 기업이 괜찮으니 가치보다 가격이 떨어졌으니 그게 저평가가 아니면 뭐냐라는 거죠. 그게 화장품 업종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오프닝 때 아모레퍼시픽이 바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갈 수가 없다. 울던 아이가 갑자기 웃긴다고 해가지고 눈물이 갑자기 사라지고 운 티가 안 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 흔적이 좀 사라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게 뭐냐? 이때까지 하락했던 게 갑자기 상승을 우와 하고 올라가기 힘들다는 거죠. 위쪽에서 하락의 그 냄새를 조금 지우는 횡보자리라던가 여러 가지 파동을 만드는 그런 자리가 나올 텐데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고요. 매수가가 23,000원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의 필요성은 전 잘 모르겠어요. 매수가가 뭐 28,000원에서 지금 24,000원까지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요 정도 올라가면 3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자리에서 비중을 늘릴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혹여나 여기서 뭐 충격적으로 한번 더 밀어준다면 지난 코로나처럼 약간 충격이 생겨서 2만 원까지 혹여나 밀어준다면은 그때는 뭘까요? 무서워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사야 될까요? 더 사야 되죠.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좋은 기업인데 시장이 밀어서 내려가면은 더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만 원까지 혹여나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더 사면 되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홀딩, 떨어지면 추가 매수할 자금을 확보해 놓으시고 그냥 가져가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리님께서 CJ대한통운 12만 5,300원에 60% 비중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오늘 12만 7,000원인데 비중을 20-30% 덜어내야 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돼요.
지금 근데 이미 질문에 답이 다 담겨져 있어요. 네. 우리 웬만한 주식에 대한 해답은요, 전문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방송 물어봐가지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매도가 하고 싶어요, 뭐 어떻게 해요, 저떻게 해요 하는 게 전부 다 자기한테 있거든요. 네. 매도는 자기 욕심 때문에 못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만 줄이면 되는 건데 자기가 절제를 못 한다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 난 절제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거 되게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네. 매도를 못 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매도는 그냥 내가 지금 당장 하면 되는 거기 때문이죠. 비중을 줄인다는 것도요. 아우, 비중이 많은 것 같은데요 라고 느끼면 끝난 거예요. 그걸로.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비중이 많은 거라고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나는 지금 버거워요 이거든요. 그럼 옆에 있는 전문가가 우리 헬스 트레이너라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트레이너들도 결국은 전문가잖아요. 지금 다리가 후들거리고 관절이 부서질 것 같은데 이거 못 들 것 같아요 하면 어때요? 옆에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게를 빼잖아요. 그게 뭡니까? 상황에 맞게, 현실에 맞게 내 상황과 나의 그릇에 맞게 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릇에 맞지 않은 겁니다. 괜히 많이 들어가신 거거든요. 빨리 비중 줄이세요. 이거는 답이 이미 결정 났기 때문에 비중 줄여라 라는 전략을 드리고, CJ 대한통운은 제가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략과 전망은 다 알고 계실 거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노력과 행복님께서 나무기술 3,280원에 10% 상담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아, 나무기술도 뭐 계속 좀 밀리는 추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주가 자체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요, 상당히 애매한 자리 샀어요. 네.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싸게 사야죠. 근데 싸게 산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뭐 돼지국밥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뭐 싸게는 4,000원, 뭐 비싸게는 12,000원, 15,000원까지 갈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런 가격 라인대를 대충 알고 있으니까 얼마가 싸다, 얼마가 비싸다라는 걸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뭐 햄버거 가격이 얼마입니까? 1,000원부터 2만원까지 있다고 했을 때 얼마면 싸겠구나라는 그런 대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대중을 머릿속으로 했던 것을 차트로 그려보니 나무기술이라고 하는 이 종목이 어디가 싼지 어디가 비싼지가 이미 그려져 있다 라는 거죠. 2,000원대가 싼 거고 4,000원대가 비싼 건데 지금 3,300원 샀으니 어정쩡한 자리에 샀으니 이거 뭐 수익 내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은 뭐 하려고 한 겁니까? 모르겠어요. 수익 내려면 싸게 샀어야죠. 2,200원대 가까이 샀어야 되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 전략이 정말 잘못 선택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거는 밑으로 25,000원이 무너지게 되면 더 싼 자리 17,000원까지도 최저가 자리도 내려갈 수도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렇게 내려간다고 해서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까지는 아닌데 적자기 때문에 내려갈 수도 있는 자리고요. 내려가게 되면 사실 손절해야 되는데 비중이 적다면 손절할 수 있다면 하고요. 그게 아니면은 17,000원까지, 1,7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대응이 나오니까 그냥 홀딩하자.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아래쪽에 해야 된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귀여운 슈기님께서 크라운 혜태홀딩스 53,800원에 15%. 안녕하세요. 몇 년 가지고 있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고민입니다라고 하셨는데요. 53,800원까지 온 적이 있나요? 크라운 혜태홀딩스가? 액면 분할하고 이제 액면 분할 전에. 그런 것들 효과가 다 맞으면서 해서 액면 네, 분할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9만 원대까지 합병하면서 이제 지분 받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저 고가에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와, 지금 이제 9,000원인데? 이거는 15% 비중이기 때문에 추가 네. 매수를 안 하면 탈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뭐 진짜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진짜 하늘이 뭐 쪼개지거나 이런 거 아니고서는 5만 저기까지는 좀 힘들 거라고 보여지고요. 크라운 혜태홀딩스가 나쁜 기업 아닌 건 누구나 알고 있고 시금요 파트가 반드시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은 올라갈 때 저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수가를 낮춰놓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은 지금 15% 정도 비중인데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오늘 만약에 진행하게 되잖아요. 매수하신 금액만큼 하시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15,000원대까지 매수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탈출이 얼마나 쉬워질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도 추가 매수 가능하다. 지금 매수하신 만큼 하셔야 된다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매수하신 만큼 했는데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떨어지지 말한 법은 없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밑으로 5,000원 이하로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하면 30%가 되는데 30%만큼 더 사서 60%까지 늘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매수가가 10,000원 이하로 빠집니다. 탈출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른 종목을 사서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요 종목으로 내가 어떻게든 끝장을 내고 나오겠다 생각하시고 추가 매수를 지금 하시고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할 각오까지 하신 다음에 매수하자. 그래야지 탈출이 가능하다, 수익도 가능하다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